7. 다음 날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의 권유에 따라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나타시아를 데리고 니콜라이 안드레이치 공작을 방문하러 나섰다. 백작은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이 방문의 채비를 했다. 그는 속으로 은근히 두려웠던 것이다. 민병 모집 당시 그가 노공작을 만찬에 초대했을 때 그 담례로서 인원 부족에 대한 맹렬한 책망의 말을 들었던 그 마지막 회견 일이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나타시아는 자기의 제일 좋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쪽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니 그럴 리는 없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아왔다. 게다가 또 나는 그쪽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슨 일이건 할 생각으로 있고 늙은 공작은 그의 아버님이시고 아가씨는 그의 누이가 아닌가. 나는 기꺼이 사랑해 드리겠어. 도저히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할 테야. 그들 부녀는 부저더 비젠가 그리의 낡고 엄침한 집에다 마차를 대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아, 하느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백작은 반은 농담으로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타시아는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당황하고 겁을 먹은 듯한 나직한 목소리로 공작과 공작 영예께서는 집에 계시냐고 묻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방문을 전갈한 뒤 하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다. 두 사람의 방문을 전갈하러 뛰어갔던 하인은 홀에서 다른 하인을 불러 세우고 둘이서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다. 이었고 홀로 한 하녀가 달려나와서 무엇인가 공작 영예에 대해 역시 허둥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마침내 한 늙은 하인이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로스토프 부녀한테로 나와서 공작은 면회할 수 없지만 공작 영예가 거실로 초대한다는 뜻을 알렸다. 처음 손님들을 맞은 것은 브리엔너 양이었다. 그녀는 유달리 공손하게 부녀를 맞아 공작 영예한테로 안내했다. 공작 영예는 잔뜩 흥분된 놀란 듯한 얼굴에 홍조를 가득 띠고 무거운 걸음걸이로 손님들을 맞으러 달려나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상냥한 태도를 보이려고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첫눈에 나타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공작 영예 마리아에게는 그녀가 너무나 말쑥하고 경박할 만큼 쾌활한 데다가 허영심이 강한 여자처럼 보였다. 공작 영예 마리아는 미래의 올케를 만나기 전부터 미모와 젊음과 행복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품었던 부러움과 오라버니의 사랑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이미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 억누를 수 없는 반감 이외에 이 순간 공작 영예 마리아가 흥분하고 있는 까닭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공작이 로스토프 내방의 전가를 듣자 그런 자들에겐 볼 일이 없으니 만약 공작 영예 마리아가 면담하고 싶어 한다면
그야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나한테는 절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다. 공자영의 마리아는 로스토프 부녀와 면접하기로 마음먹기는 했지만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무엇인가 엉뚱한 언동을 해대지는 않을까 하고 줄곧 그것이 불안스러웠다. 왜냐하면 노공작은 로스토프 부녀의 방문에 대하여 몹시 흥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자, 아가씨, 여기 마침내 우리 집의 성악광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오른발을 뒤로 물려 절을 하고 동시에 노공작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불안스럽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백작은 말했다. 배웁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못하시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다시 얼마 전 틀에 박힌 인사말을 널어놓고 나서 슬며시 일어섰다. 아가씨,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나타샤를 한 15분쯤 당신께 맡길 수 없을까요? 나는 두어 발자국 소바치아 광장의 안나 세면노브나한테 다녀오고 싶습니다.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일리아 안드레이치가 이 교활한 외교 수단을 생각해낸 것은 미래의 시누이에게 자기의 옳게와 격이 없이 이야기할 여유를 주자는 것. 그는 나중에 딸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공작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딸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나타샤는 아버지의 공포와 불안을 깨닫고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자기가 얼굴을 붉힌 것에 더 한층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무서워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듯한 대담한 도전적인 눈빛으로 공작영애를 바라보았다. 공작영애는 백작에게 그것은 바라지도 않았던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래 안나 세모노브나한테서 있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일리아 안드레이치는 떠났다. 공작영애 마리아가 나타샤와 단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줄곧 불안스러운 시선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브리엔너 양은 방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모스크바의 오락이며 연극 이야기를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것이었다. 나타샤는 현관 방에서 일어났던 소동이며 아버지의 불안스러운 태도며 공작영애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도 모욕감으로 느꼈다. 공작영애 마리아가 자기들과 만난 것도 특별한 호의처럼 생각됐다. 따라서 모든 것이 나타샤에게는 불쾌했다. 공작영애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단히 못생긴 데다가 위선적이며 아무 재미도 없는 여자처럼 보였다. 나타샤는 갑자기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되어 저도 모르게 조심성 없는 어조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이 더욱 공작영애 마리아와 나타샤의 거리를 떼어 놓았다. 무겁고 긴장된 대화가 5분 동안이나 계속된 무렵 차차 다가오고 있는 슬리퍼를 신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공작영애 마리아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방문이 열리자 흰 실내 모의 자리옷을 입은 공작이 들어왔다. 아, 아가씨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가씨, 백작, 내가 만약 잘못한 게 아니라면 로스토프 백작영애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이거 정말 실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몰랐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오셨으리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딸한테 잠깐 들를까 하고 이런 몸차림으로 나온 것이 그만. 대단히 실례가 됐군요. 용서하십시오. 실례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라는 말에 힘을 주면서 부자연스럽고 불쾌한 어조로 그는 되풀이했다. 공자경의 마리아는 눈을 아래로 내리던 채 아버지도 나타샤도 쳐다볼 기력이 없이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타샤는 일단 일어섰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으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브리엔너 양만이 유쾌하게 살며시 미소 짓고 있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하고 노인은 투덜거리듯이 말하고 나타샤를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고 난 뒤 나가버렸다. 노공작이 나간 뒤에 브리엔너 양이 먼저 화제를 끄집어내어 공작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타샤와 공작형의 마리아는 묵묵히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적대하는 마음은 더욱더 불어나는 것이었다. 백작이 돌아왔을 때 나타샤는 버릇없이 기쁜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돌아가기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를 이토록 거북스런 입장에 몰아넣고도 안드레이 공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괴로운 30분을 넘기게 한 이 말라붙은 노처녀를 거의 증오스럽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프랑스 여자가 있는 앞에서 내가 먼저 그의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잖아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공자형의 마리아도 그동안 똑같은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타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드모아젤 브리엔너가 방해가 된 탓도 있었으나 이 혼담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이토록 괴로운 일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백작이 이미 방에서 몇 걸음 나갔을 때 공자경의 마리아는 총총 걸음으로 나타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무거운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꼭. 나타샤는 무엇에 대해서 짓는 것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냉소를 띠고 공자형의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탈리 하고 공자형의 마리아는 말했다. 나는 오빠가 이러한 행복을 발견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리고 말았다. 나타샤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 까닭을 알아챘다. 난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타샤는 겉으로는 품위와 냉정함을 가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나 목구멍에는 눈물이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어머나, 내가 무슨 말을 했담.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을까. 방에서 나오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날 나타샤는 식사 때 모두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코를 풀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면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다.
소냐는 그 위에 몸을 굽히고 머리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나타샤, 왜 우는 거야? 응, 그녀는 말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랑곳할 게 뭐 있어. 모두 무사히 끝나 버릴 걸 가지고. 나타샤, 아니야. 내가 얼마나 분했는지 너는 도저히 모를 거야. 마치 난. 이제 그만 나타샤. 뭐 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걱정할 것은 조금도 없지 않아. 자, 나한테 키스해줘요. 하고 소냐는 말했다. 나타샤는 고개를 쳐들어 친구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그녀에게 대었다. 난 말할 수 없어. 난 모르겠어. 누가 나쁜 것도 아니야. 나타샤는 말했다. 내가 나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정말 무서워. 아, 어째서 그이는 돌아오지 않을까. 그녀는 눈을 빨갛게 하고 식사에 나왔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로스토프 부녀가 공작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나타샤의 어지러운 얼굴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로 식사 동안 내내 기운찬 큰 소리로 백작이며 그 밖의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